여기 한 여성이 아버지의 죽음 소식에 서글피 울고 있습니다. 얼마 뒤 주위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식 웃음을 짓기도 하는데요. 며칠 후 이 여성은 상처 입은 어떤 개를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우리를 구해준 거니? 이 개의 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털끝은 대부분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기력이 다한 채로 여성 앞에 엎드려 간신히 힘든 숨을 고르고 있는 개를 보며 여성은 갑자기 죽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살 어린 애니라는 동생이 있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애니에겐 제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저와 애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언제나 저희를 데리고 항상 어디론가 여행을 갔었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며 네덜란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저와 애니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셨는데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여행지에서 밥도 먹고 캠핑도 하면서 자연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나이테로 방향을 찾거나 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 등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할 행동들은 물론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대처 요령들까지 알려주셨었죠. 제게 아버지는 크고 단단한 나무 같은 분이었어요.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커다란 나무 말이죠. 어려서부터 나중에 꼭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녔고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아직도 속마음은 여전하답니다. 하루는 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을 때 모자란 음식을 구하러 근처 민가를 찾고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가 민가의 텃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곳에 묶여있던 흰 개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개는 용맹히 맞섰지만 딱 보기에도 덩치 차이가 많이 나서 멧돼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저와 동생은 너무 놀라 울며 소리쳤고 멧돼지는 저희 소리에 흥분하여 금방이라도 저희를 공격할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렴, 아빠가 있잖니. 그때 아버지는 저희를 안정시키고는 서둘러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멧돼지가 다가오기 직전 커다란 우산을 펼치시는 거였어요. 그러자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멧돼지는 펼쳐진 우산을 보곤 허둥지둥 뒷걸음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희는 놀란 상태였지만 우산을 보고 멧돼지가 도망가는 게 신기했고 저희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었죠.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흰개의 부상은 가벼워 보였지만 그보단 너무 야윈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계속 경계태세를 보여 우선 물을 좀 주니 그제서야 경계를 풀더군요. 개의 주인은 자리를 비웠는지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베이스 캠프로 데려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고 먹을 걸 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덩치가 작은 것도 아마 잘 먹지 못해서 그런 듯 보였어요. 아빠, 이 흰 개는 무슨 개야? 제인, 이 개는 진돗개 같구나. 예전 한국인 친구가 말해준 특징과 거의 유사해. 흰 진돗개는 백구라고 하는데 아빠도 실제로는 처음 본단다. 진돗개를 보살펴준 뒤 원래 있던 곳에 돌려보낸 후 저희는 우리의 캠프를 이어갔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애니는 성인이 되었고 3년 전부터는 아버지를 떠나 동생과 저는 헤이그라는 도시로 따로 나와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고 동생 애니 역시 대학을 다니며 졸업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중이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매주 하던 캠핑은 이젠 먼 얘기가 되었고 가족들과도 가끔 안부 연락을 하는 정도가 다일 뿐 생활비와 용돈도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3년간 동생과 전 아르바이트도 계속하며 바쁘게 지냈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연말 역시 가족들과 산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2달 앞둔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전화를 거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잠시 뒤 귀가한 애니를 데리고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하셨고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에 도착하여 자초지정을 물으니 비가 오는 날 혼자 낚시를 나가셨다가 비바람이 심해져 철수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셨는데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셨고 아버지는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2명의 아이를 구하시고 마지막 아이를 구하던 중 거센 물길에 휘말려 돌아오지 못하게 되신 거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순간 정말 아버지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아이들과 부모가 찾아와 감사함을 전했지만 그때는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일상으로 복귀하였지만 저는 나사 하나가 빠진 것처럼 어떤 일이든 집중하지 못하고 한동안 슬픔에 빠져 지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매 순간순간이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몸을 지배했어요. 결국 일을 그만두었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집을 떠나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휴식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머릿속을 정리하며 앞으로 할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곤 연말에 아버지와의 여행을 계획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다음 주였어요. 아버지와 저희가 자주 가던 산이었죠. 예전 여행 다니던 모습들이 떠오르며 동생과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풀 냄새,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이었지만 그동안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텐트를 치고 음식을 준비하며 익숙하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죠. 순식간에 할일을 마친 저희는 오전 동안 자연을 만끽하다 슬슬 점심 먹을 준비를 하였어요. 그렇게 나무 옆에 의자를 펴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색 물체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 하얀색 물체는 저희를 향해 점점 다가왔고 처음에는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 하얀 물체가 가까워지자 그것이 흰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생에서 살아 털은 때가 탄 것 같아 보였지만 늠름한 눈빛에 뾰족한 귀가 인상적이었죠. 아, 그때 그 진돗개인가? 순간 예전 멧돼지한테 공격받아서 잠시 보살펴준 진돗개가 생각이 났고 워낙 짧은 만남에 크기도 많이 커져서 긴가민가 했지만 네덜란드에선 진돗개는 워낙 희귀한 종이라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죠. 녀석도 저희를 알아보았는지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처럼 우선 물을 주니 물을 마치 흡입하듯이 마시더라고요. 덩치는 커졌지만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그때는 목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줄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 손에 길러지다 어떠한 이유로 지금은 야생에서 사는 것 같았죠. 백구는 물을 다 마신 후에도 입맛을 다시며 저희 쪽으로 와 엎드려 있더라고요. 이 녀석 예전보다 더 뻔뻔스러워졌는데 동생과 웃으며 말한 뒤 가방에서 닭고기를 꺼내 잘게 찢어 반합에 넣어주었어요. 녀석은 닭고기를 보자 허겁지겁 먹어치웠고 그렇게 한참을 저희 옆에 있다가 저희가 밥을 먹고 텐트로 이동하자 원래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며 사라졌죠. 저희는 텐트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였고 한참 동안 백구 얘기를 하였어요. 아버지도 같이 왔었으면 정말 좋아하셨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 저희는 저녁을 먹었고 저녁 식사 후 혹시 진돗개가 다시 오지 않았을까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죠. 오랜만에 여행에 피곤했던 저희는 수다를 떨다 금세 잠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다급하게 저를 깨우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잠깐 일어나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 너무 무서워. 응. 소리는 무슨 소리?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혹시 꿈꾼 거 아니니?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동생이 꿈이라도 꾼 줄 알았죠. 아까부터 동물들이 싸우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 어떡해. 애니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보니 동생의 말처럼 밖에서 동물들의 싸움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치듯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아까 낮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 지역에 코요테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였죠. 라디오에서 들은 코요테들은 시끄러운 소음과 빛을 싫어한다는 내용을 떠올렸고 우선 동생을 진정시킨 뒤 후레쉬를 가장 밝게 켜고 마구 흔들면서 동생과 함께 산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난 후
밖은 조용해졌고 차마 밖을 내다볼 용기는 없었던 저희는 불안에 떨며 텐트에 있다가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며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번쩍 눈을 뜬 저희는 조심스럽게 텐트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았죠. 그런데 텐트 밖에는 어제 낮에 보았던 하얀색 진돗개가 텐트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온몸에 싸움의 흔적이 보였고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었죠.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는 헐레벌떡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죠. 온몸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저희를 보자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죠. 저희가 어젯밤 들은 동물들의 싸움 소리가 백구가 코요테의 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소리였다는 걸.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물과 음식을 조금 줬을 뿐인데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곤 갑자기 예전에 아버지가 녀석을 구해준 기억이 떠오르며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백구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 어찌 보면 백구는 아버지가 보내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후 백구의 상태를 봤을 때 숨을 가쁘게 내쉬며 위독한 상태였죠. 지금은 어떻게든 이 백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가방에 있던 응급키트의 붕대로 상처들을 지혈한 후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들것을 만들었고 동생과 저는 백구를 들고 서둘러 도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백구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간신히 택시를 잡아 동물병원에 도착한 후 울면서 수의사를 찾았습니다. 수의사는 놀라서 뛰쳐나와 저희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치료를 시작했죠.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수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제인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일단 피를 많이 흘려 수혈 후 상처들을 봉합해줬습니다. 상처의 모양과 패턴을 보았을 때 코요테의 무리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요테의 공격이 의심되므로 항생제와 광견병 부스터도 같이 접종했습니다. 아마 제인 씨 텐트의 음식 냄새를 맡고 코요테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두 분이 공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잘 대처하셨어요. 코요테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공격했을 텐데 두 분이 후레쉬를 비추고 소리를 질러서 코요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분명 이 아이 혼자서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순간 울컥하여 수의사에게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낸 게 틀림없다고 말하며 오열하였는데요. 수의사는 한국의 진돗개는 원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스럽고 대담한 견종이라고 하셨고 한국에서 입양되어 살다가 버림을 당했거나 도망을 쳐서 야생에 살게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음식을 주고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 경험 때문에 저를 주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인연을 지금 만나게 된 건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게 백구가 회복되는 동안 혹시 주인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 이 아이의 주인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이름도 리키로 지어주었죠. 입양 절차를 마친 뒤 리키는 현재 저희 집에서 새 식구로 당당히 지내고 있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를 환하게 맞아주고 머리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코요테와 혈투 후 남은 흉터들이 남아있지만 리키는 밝고 활기차게 저희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 반려동물을 길러 서툴지만 아빠가 보내준 선물 같은 리키를 보고 있으면 항상 기운이 넘치고 매일매일 한국의 진돗개의 우수함을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같은 한국의 진돗개가 온몸 바쳐 주인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듯하여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온 제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스토리였습니다.